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배우로 활동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연기하면서 연애하기도 쉽지 않았고 누구와 사랑에 빠지는 건 더욱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극단 내에 규정도 있고 어릴 때는 연애보다는 일이 우선일 만큼 열정적이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부터 무대에 섰던지라 어쩌다 보니 아직 남자친구도 한번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도 외박도 하지 않았고 밤까지 연습하다 보니까 자주 보지도 못했거든요. 결국 거의 다 제가 차이고 끝이 났죠. 그래도 불행하지 않았어요. 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헛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운명 같은 만남처럼 제게 한 남자가 다가왔죠. 예전부터 주미 씨 팬이었습니다. 주미 씨는 연기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마음이 관객들에게까지 닿는 힘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감동받아서 팬이 됐어요. 연극 공연만 하면 이렇게까지 저희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는 달랐어요. 비록 유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는 관객이었죠. 그의 다정함과 친절함, 유머까지 겸비한 성격과 외모는 제 마음을 사로잡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극단의 규정을 어기고 그와 비밀 연애를 하기로 했습니다. 매번 숨어서 만나기 힘들죠. 미안해요. 나도 유동 씨와 제대로 된 데이트도 해보고 싶은데. 주미 씨는 배우잖아요. 배우들은 다 비밀로 연애하고 그러는데 저한테 미안할 게 있나요? 오히려 이런 게 더 짜릿하고 좋은데요. 하하.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의 끝도 해피엔딩일 줄 알았어요. 불편하게 만나도 모두 이해해주고 저를 품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러한 고마운 배려가 감동이 되어 극단을 옮길 계획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때부터 그는 달라졌어요. 다정다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점점 집착이 심해지더라고요. 내가 키스는 안 된다고 했잖아. 주미 씨는 내 생각은 안 해. 내가 싫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어떻게 이딴 대본을 받아올 수가 있어. 무대에서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고 나도 계속 이야기했잖아. 내가 상대 배우한테 감정이 있어서 하는 장면도 아닌데 왜 그래. 다 이해해 줄 수 있다면서. 내 여자친구가 딴 놈이랑 입술을 부비는 걸 이해할 사람이 어딨어. 난 네가 연기하는 걸 이해한다고 했지. 이딴 더러운 스킨십까지 이해한다고는 안 했어. 내 직업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자기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 알아. 하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힘들어. 지친다고. 그러면 넌 내가 연기 핑계 대면서 다른 여자랑 온갖 짓 다 해도 이해할 수 있다는 소리네? 그런 말이 아니잖아. 네 직업이 일반적이지 않은 걸 네가 스스로 잘 알고 있다면 이 무대는 접는 게 좋을 거야. 그게 아니라면 나도 어떻게 할지 감당 못하니까 명심하라고. 이성과의 스킨십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대본을 보면 이렇게 불같이 화내고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번 거절했는데요. 갈수록 정도의 범위가 커지니까 점점 그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했죠.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고민 끝에 헤어짐을 통보했습니다. 유동 씨, 미안해. 나 도저히 자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는 함께 할수록 불행할 거야. 결혼까지 생각한 남자는 유동 씨가 처음이지만 여기서 끝내자. 난 내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보내고 싶어. 유동 씨도 자기를 더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 만나길 바랄게. 그동안 고마웠어. 그의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읽고 무시하길래 무응답도 답이라고 생각해서 그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함께한 시간은 짧았어도 추억은 많았기에 금방 잊히진 않았어요. 그래도 연기를 할 때면 잠깐이나마 그를 잊을 수 있어서 이별하고 더욱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점차 그의 잔상도 사라져갈 때쯤 방청석에 있는 관객을 보고 머리가 새하얘지고 말았습니다.
예랑이 한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저를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놀란 마음에 대사도 실수하고 말았죠. 무대를 망쳤다는 생각에 자책하면서 화장실을 가려고 로비로 나왔는데요. 아이고, 무슨 커피까지 사오셨어요. 우리 인원이 몇 명인데. 하하. 우리 주미씨 잘 봐달라는 뇌물이죠. 모처럼 공연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꽃도 하나씩 준비했으니까 성의를 봐서라도 받아주세요. 어머나, 주미씨 정말 부럽다. 이렇게 다정하고 섬세한 남자랑 결혼하면 끝났지 뭐. 우리 남편은 왜 저런 센스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나 몰라. 아휴, 유동씨가 한 수 가르쳐 줘요. 이런 걸 배운다고 다 되겠어? 타고나야 할 수 있는 거지. 주미씨는 전생에 무슨 공을 세웠길래 저런 남자를 만났는지. 좋겠어. 부러워 죽겠네. 허허. 단원들이 모여서 누군가와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길래 다가갔어요. 그러자 단원들이 활짝 웃으면서 주인공 납시였다며 잡아당겼는데요. 그곳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유동 씨가 왜 여기 있어? 예비 신랑님께서 주미 씨 몰래 깜짝 등장하려고 준비했단다. 남자친구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이 자리에 못 있겠네. 우리 그만 자리 비켜주죠? 유동 씨 이야기 잘 해봐. 주미 씨도 은근히 기다렸을 거라고. 하하, 다들 감사합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가 오갔길래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커피와 꽃을 하나씩 들고 지나가면서 눈을 찡긋대는 단원들이 수상했죠. 저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얼른 그를 데리고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내 메신저 읽고 무시하더니 여기까지는 왜 온 거야? 우리 끝났잖아. 나 더는 할 말 없어. 오늘 주미씨 연기 보면서 느꼈어. 내가 주미씨 꿈을 무참하게 짓밟고 모질게 굴었다는 걸 말이야. 이런 일도 이해 못 해줄 거면서 결혼을 왜 약속한 건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내가 미안해. 아무래도 난 주미씨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염치 없는 줄 알지만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 내가 정말 미안해. 앞으로 다시는 주미씨 꿈과 열정에 대해서 그 어떤 간섭도 하지 않을 테니 용서해줘. 이미 사과하고 용서할 시간은 지났어. 늦었다는 것도 알잖아. 난 지금이 행복하고 좋아. 더는 누군가로 인해서 불안하게 흔들리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그가 서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까지 꿇길래 적잖이 당황했어요. 얼른 일어나라고 했지만 끝까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오늘 공연에서 많이 반성했다며 한 번만 용서해 달라더라고요. 아직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게 문제였는지 그의 눈물을 보니까 제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놈의 정이 뭐라고 사람이 저렇게 사과하니까 매정하게 돌아서는 게 어렵더라고요. 마음속으로 3번까지는 지켜보기로 하고 그를 용서했죠. 헤어지고 다시 만나면 깨진 항아리처럼 다시 붙여도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데 우리는 달랐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보다 더 잘해주는 그의 모습에 집착과 간섭은 까맣게 잊어가고 있었죠. 갑자기 여행이라니? 내 꿈이었거든. 나는 결혼해서도 와이프 집안 식구들이랑 우리 집안 식구들이랑 다 같이 여행 가는 게 정말 소원이었어. 하긴 나도 어릴 때부터 연기하느라 부모님이랑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가보긴 했어. 그게 미안했는데. 해외로 가면 좋긴 하겠지만 아직은 결혼 전이니까 강원도 어때? 지금이 딱 강원도 가기 좋은 날이거든. 근데 그렇게 다 같이 일정 맞추려면 쉽지 않을 텐데 괜찮겠어? 우리 엄마 아빠는 아직 일도 하시고 유동 씨 동생도 회사 다니잖아. 우리는 이미 일정 맞추기로 약속했어. 주미 너만 결정해 주면 돼. 장인어른 장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얘랑은 평범한 중소기업 직원인데요. 젊은 나이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곧 과장으로 승진할 예정이었어요. 거의 95% 확정된 상태라서 축하할 기념으로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도 얘기했더니 얘랑 말대로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가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서 얘랑이 모든 경비의 80%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얘랑은 가서 재미있게 놀고 오면 그게 그만큼 좋은 보답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지난 나빴던 일은 다 잊고 결혼해서 제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그렇게 다들 들뜬 마음으로 강원도로 출발했고 숙소 앞에서 만났는데요. 형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손종학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박주미라고 해요. 어린 나이에 결혼할 짝을 만난 게 너무 부럽고 대단하세요. 제 아내는 저보다 4살 어리거든요. 이언정이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착하고 말수가 적어서 처음에는 친해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주미라고 해요. 언정씨 피부가 정말 깨끗하시네요. 다음에 저도 관리 방법 좀 공유해 주세요. 저도 당연히 예비 시댁 식구를 마주하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여행이니까 재밌게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에 너스레 좀 떨었어요. 그런데 예비 동서는 제 인사에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더라고요. 자꾸 힐끔대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눈빛이었죠. 언정씨라고 불러도 괜찮죠? 언정씨도 편하게 부르세요. 저는 영국 배우인데 언정씨는 어떤 일 하세요? 싸한 기분에 심장이 벌렁벌렁했지만 분위기를 흐리기 싫어서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요. 어머나, 왜 이러세요?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겠다. 제가 대신 사과할 테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자기야, 무슨 일이야? 아니, 갑자기 남의 손을 막 코에 가져다 대고 냄새를 왜 맡아요? 휴게실에서 계속 손 씻기도 했는데 악수하기 싫으면 말로 하시지. 죄송해요, 형수님. 제가 데려가서 잘 타이를게요. 종학이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언정씨한테 언질 안 줬어? 형,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자기야, 나 괜찮아. 조금 놀란 거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아니야, 이건 당연히 무례한 거지. 언정씨가 크게 실수한 게 맞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제가 더 무언가 얘기하려고 했지만 두 남자가 막아서는 바람에 언정씨만 난처한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리 언정씨가 제게 무례하게 행동한 거라고 해도 이런 결말을 바라고 소리 지른 건 아니었어요. 정말 놀라서 나온 비명이었고 큰 문제는 없었으니 된 일이었는데 종학씨가 언정씨를 데리고서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유동씨, 왜 그랬어? 뭘? 그렇게까지 화낼 일 아니었잖아. 사람 무안하게. 나중에 언정씨 나오면 내가 얼굴을 어떻게 봐. 자기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소리 지를 만큼 불쾌했으면 법적 보호자인 내 동생이 재수씨 교육하는 게 옳은 일이지. 뭐? 교육? 다 큰 사람한테 교육이라니 무슨 말이야 그게. 우리는 얼른 가자. 부모님들이 자기랑 나만 기다리고 계셔. 어른들 더 기다리게 할 거야? 혹여나 언정씨가 크게 혼날까봐 방으로 가고 싶었는데 예랑이 저를 데리고 가는 바람에 그럴 수 없었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니까 어쩔 수 없이 방향을 틀어야 했죠. 그래도 놀다 보니까 첫 만남의 불쾌함은 잊히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가 던지는 이상한 말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줄줄 했지만요. 그나저나 우리 주미는 연기하는 거 계속할 생각인 거지? 아니, 나는 결혼하면 어차피 우리 아들이 곧 승진하면 월급도 오르는데 굳이 맞벌이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일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죠.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꿈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연기하다 보면 남자들이랑 막 손도 잡고 포옹도 하고 심하면 뽀뽀도 한다는데. 엄마, 그 이야기는 제가 다 했어요.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랑의 말에 시어머니는 눈치 보다가 크게 웃으면서 말을 돌렸어요. 어쩐지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은 느낌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느껴지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제가 예민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신나게 술 마시며 놀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밤이 됐어요. 다들 자러 방에 들어가고 시어머니가 밀어붙이는 바람에 예랑과 함께 방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 추워서 잠깐 깼는데요. 문 밖에서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냐고 불렀는데 아무 대답도 없길래 예랑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술을 많이 마신 건지 좀처럼 일어나지 않길래 문 앞에 섰죠.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고개를 들었다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앞에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 같은 여자가 서 있었거든요. 그녀는 빠르게 다가오더니 그대로 제 입을 틀어 막았어요. 발버둥 쳐도 풀어주지 않았죠. 숙소 밖까지 나와서야 풀려났어요. 누구세요? 경찰에 신고를. 언니, 저예요. 언정이요. 언정씨? 아니, 이 밤에 거기서 뭐하고 있었어요? 남의 방 앞에서. 언니 혹시 수처녀예요? 네? 남자랑 경험이 한 번도 없냐고요. 언정씨, 나까지는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죠. 아무리 제가 친하게 하라고 했다고 이런 말까지는 선 넘은 것 같네요. 낮의 일로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도 그들 눈에 띄지 않으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해주세요. 정말 없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건데요? 역시 처녀 맞군요. 언니한테는 누가 먼저 접근했어요? 어머님이요? 아니면 바로 아주버님이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방에서 아주버님이 언니 덮친 건 아니죠? 언정씨, 나 불쾌하려고 해요. 그만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도망가세요. 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그게 언니를 위한 길이니까요. 예비 동서인 언정씨는 자꾸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해댔어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에 기분이 더러워지려던 참이었는데요. 숙소로 돌아가려는 저를 붙잡고서 해주는 말에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발길이 묶여서는 계속 예비 동서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못하는 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들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본인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심장까지 꺼내놓을 사람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어머님은 자기 아들들의 사주팔자를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님은 종교뿐만 아니라 미신까지도 무시하지 않고서 아들들을 위해 사신 분이시죠. 그런데 좀처럼 풀리지 않던 게 바로 두 아들의 결혼 운이었거든요. 결혼 운이요? 네, 두 아들이 결혼해서도 본인들의 능력, 재력, 학업, 모든 운을 놓치지 않으려면 처녀를 만나야 한다고 했대요. 무엇보다 평생 하늘처럼 살 수 있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온 거죠. 그래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떻게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안 믿길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 남편은 아주버님보다 먼저 결혼해야 그 말에 효력이 생긴다고 했나 봐요. 저는 어머님이 먼저 접근했어요.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했었거든요. 그녀가 알려주는 시댁의 실체는 현실 감각이라고는 없는 이야기였어요. 예비 동서, 아니 언정씨는 부모님이 워낙 보수적인 분들이라서 그 나이까지 한 번도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신이 그런 사실도 알려줘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최근에 의심 가는 건 어머님이 흥신소까지 방문했다는 거예요. 흥신소요? 네, 아주버님 짝을 찾기 위해서 처녀인 여자를 찾아달라고. 아마 흥신소에 부탁한 모양이더라고요. 처녀도 처녀지만 아주버님 사주와 맞는 여자의 조건에 아무래도 언니가 제일 부합했나 보네요. 그러면 유동 씨가 내 팬이라고 접근했던 순간부터 전부 그 이유로 나와 결혼하기 위함이었단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지금 제 남편의 팔자를 위해 시댁에 들어온 물건이나 다름없거든요. 결혼하고서 알았어요.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없다는 걸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과도 같은 물건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걸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도망치세요. 이 집은 살아있는 지옥이랑 똑같다고요. 이 말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제 부모님은 어머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 때문에 병원에 있다뇨? 제 부모님이 남편 앞길을 막는다고 어머님이 부모님 집에 찾아가서 난동 부리고 싸웠거든요. 어머님이 부모님을 밀치는 바람에 머리를 잘못 부딪혀서. 세상에, 그런 끔찍한 짓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튼 아무 일도 없었다면 지금 바로 부모님 깨워서 가세요. 뒷일은 제가 수습할 테니까요. 언정 씨는요? 저는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언정 씨만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 곁에 두고 못 가요. 낮에 있었던 일은 내가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언정 씨도 나랑 같이 가요. 저는 못 가요. 제가 꼭 같이 데리고 갈 거예요. 언정 씨는 제 말에 눈물을 훔쳤고 우리는 동이 트기 전까지 밖에 서서 예비 시댁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어요. 온갖 방법을 동원했죠. 언정 씨는 언정 씨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아무래도 언정 씨는 시댁 식구와 가까이 있어야 했으니까 시댁 안에서 꺼낼 수 있는 증거를 찾기로 했고, 밖에서는 제가 흥신소에 방문했어요. 시어머니의 행적을 쫓아달라고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흥신소에서 연락이 와서 서둘러 가 보았는데요. 알아봐 달라는 사모님, 대체 정체가 뭐예요? 나 너무 무서웠잖아. 왜요?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던데 이 정도면 악마도 울고 가겠더라고. 이 아줌마 가는 곳이 죄다 험난해. 시어머니는 며칠간 점집을 찾아가서 저와 예랑의 궁합까지 보고 날짜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애교였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진짜 소름 끼치는 게 뭔 줄 알아요? 뭔데요? 묘지란 묘지는 다 돌아다니면서 남의 묘지에 있는 꽃들을 싹 다 가지고 가더라고. 나 그거 보고 머리 끝까지 소름 끼쳤잖아. 네? 대체 그걸로 뭘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줌마랑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더라고.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는데 사모님 조심하세요. 그런 아줌마한테 걸리면 절대 못 빠져나와. 내가 이런 일 해봐서 사람 보는 눈은 제법 쓸만하거든. 두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한다더니 그게 그런 짓까지 포함일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바로 언정 씨에게 연락했고 그 꽃을 꼭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혹여나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포기하라고 했는데요. 어쩐지 며칠째 연락이 없길래 불안했어요. 저 때문에 언정 씨만 잡혀서 괜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쩌나 걱정의 연속이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언정 씨에게 연락이 왔고 드디어 밖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언정 씨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죄송해요. 그 꽃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언정 씨가 너무 위험해서 안 되겠어요. 그냥 저 혼자 할게요. 제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요. 그래도 이거면 되지 않을까요? 언정 씨가 종이 가방을 내밀길래 그 안을 봤더니 꽃 무더기더라고요. 너무 충분하죠. 어디서 찾았어요? 시부모님 안방 장롱 깊숙이 안쪽에 상자 안에 담아 두셨더라고요. 혹시나 전부 가지고 오면 들킬까봐 몇 개만 가지고 왔어요. 오히려 그게 좋죠. 이걸 제출하면 경찰 쪽에서도 비슷한 꽃을 보고 어머님이 범인인 걸 알 테니까요. 정말 고생했어요, 언정 씨. 이제 우리 함께 그들한테서 벗어나요. 저희는 곧바로 경찰에 증거품을 제출했고 시댁에 경찰이 들이닥쳤는데요. 도난 신고 받고 왔습니다. 강말자 씨 댁 맞나요? 전데 경찰분들이 무슨 일로 우리 집을 찾아오셨어요? 이 꽃 강말자 씨는 아시죠? 아니 그게 왜? 남의 묘지에 둔 꽃들을 도대체 왜 가져가는 겁니까? 당장 서로 같이 가시죠. 나머지 증거품도 수거할 테니까 찾으면 곧장 복귀해. 네. 안 돼. 그걸 건드리면 안 된다고.
우리 아들 결혼에 문제 생긴단 말이야. 이거 놔. 손 대기만 해. 경찰이고 나발이고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시어머니는 큰아들의 사주팔자 때문에 남의 묘지에 있는 꽃을 전부 가져가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시어머니는 경찰에게 잡혀가면서도 숨겨둔 꽃이 발각될 걱정을 했다더라고요. 두 아들은 엄마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회사에서 전해 들었고 급하게 경찰서로 달려갔다는데요. 증거 있어요. 우리 엄마가 묘지에서 그 꽃을 다 가져왔다는 증거가 있냐고요. 거기 유가족들이 신고했어요. 꽃다발을 놔두면 두는 족족 사라져서 하루는 벼르고 있었더니 강말자 씨가 나타나서 거기 있는 꽃다발을 전부 가지고 가는 걸 봤답니다. 증인도 있고 증거도 나왔는데 이래도 아니라고 발뺌할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내 아들 결혼 엎어지면 책임질 거야? 이 아줌마가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이게 유가족들이 단체로 고소하면 형사건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나마 합의하겠다고 나온 게 다행인 줄 알라고요. 거참.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은 시어머니는 엄청난 벌금과 유가족들에게 피해 보상금까지 내놔야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서 예비 신랑에게 결혼은 못하겠다고 통보했죠. 그는 어머니 일은 우리 결혼과 별개라고 하소연했지만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제게 통할 리가 있나요?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하는 말인데 어머님 일에 이상한 점 못 느꼈어? 무슨 이상한 점? 갑자기 우리 결혼 이야기에서 엄마 그 일이 왜 나와? 그거 내가 신고했거든. 뭐? 자기 자식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이 남의 자식 귀한 줄은 왜 모르는지. 꼭 그런 사람들이 남의 자식은 짐승만도 못한 대우하더라고. 너, 언정씨도 종학씨 소송할 거야. 두 사람 결혼 사기 결혼이잖아. 난 결혼 전에 알고서 끝내는 거지만 앞으로 너 같은 놈한테 시집갈 여자가 이 세상에 존재나 할까 싶네. 너희가 저지른 짓만큼 앞으로 꼭 천벌받길 기도할게. 네 엄마처럼 모든 미신과 종교를 믿다 보면 언젠간 이뤄질지도 모르잖아? 예비 신랑은 제 말에 한마디도 못하고 제가 일어나는 모습을 멍하니 보고만 있었어요. 이런 이별은 저도 처음이었는데 아쉽기보다는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당연히 언정씨도 법원에서 사기 결혼으로 판단했고 결혼 취소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얼싸안고 방방 뛰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형 인생도 망치더니 당신 뭐야? 뭐하는 여자길래 우리 집안을 이따위로 몰락시킨 거냐고.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네. 너랑 네 형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네 엄마겠지. 그리고 남의 귀한 딸을 그렇게 부려먹었는데 이 정도 버리면 아주 꿀이지 않니? 나였으면 언정씨한테 고맙다고 저를 올렸겠어. 뭣도 모르는 건 너겠지. 뭐? 언정씨도 한마디 해요. 속 시원하게. 제 말에 언정씨는 종학씨의 뺨을 갈겨버렸어요. 엄청난 소리에 깜짝 놀라긴 했지만 당연한 결과였죠. 그리고 정말 미신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날 이후로 유동씨의 승진도 취소됐다고 전해 들었어요. 95% 확정이면 100%나 다름없다던데 시어머니 일이 소문나면서 회사에서 그의 승진을 막았나 보더라고요. 그의 동생인 종학씨는 회사가 갑자기 부도나는 바람에 정리해고 당했다고 했죠. 이 정도면 정말로 나쁜 짓은 하지 않고 살아야겠더라고요. 저들도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벌금을 내기 싫어서 또 온갖 미신으로 회피하려다가 이번에는 유가족들이 진짜로 단체 고소하는 바람에 집을 다 찾아가면서 사죄하고 있대요. 이래서 사람은 안 변한다나 봐요. 한번 고소당해도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나오는 걸 보면요. 언정씨는 저에게 고맙다면서 언젠가는 은혜를 갚겠다고 본가로 떠났어요. 저도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부모님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갔죠. 그 후로 3년이 지났고 저는 다른 극단에 들어가 열심히 배우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연습하려고 극장에 갔는데요. 주미씨 커피 잘 마실게.
주미야, 너 이 정도 팬이 있었어? 아무튼 고맙다. 커피 잘 마실게. 주미씨 완전히 능력자던데 나중에 더 유명해지기 전에 나 사인이나 해주라. 다들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웬 커피차야? 그것도 내 이름으로. 주미씨 오랜 팬이라던데 저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봐. 솔직히 이때 살짝 긴장했어요. 팬이라고 나타난 사람이 혹여나 유동씨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잠깐이나마 들었거든요. 그때 차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고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올랐습니다. 언니 잘 지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언정씨였어요. 3년 만에 만난 그녀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더니 정신적 피해 보상금과 대출을 받아서 혼자 카페를 운영한다더라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제가 연기를 한다는 소식을 우연히 보고는 이쪽으로 커피차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그 집에서 이유도 모르고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생각하면 아직도 분이 안 풀리긴 해요. 그래도 그들의 앞날은 깜깜한 어둠밖에 없을 테니 이젠 그들 생각을 끝내려고 합니다. 언정씨와는 여전히 왕래하면서 친한 언니 동생으로 지내고 있어요. 언정씨의 친정 부모님도 오빠 부부의 극진한 간호 덕분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비 신랑 집안 사람들과 대칭으로 이어져 있던 건지 시모와 그 아들들이 꼬꾸라지자 기적적으로 회복하셔서 집으로 퇴원하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신다고 해요. 뭐? 그 사람들이 단칸방으로 이사할 만큼 망했다고? 저도 카페에 자주 오는 손님한테 들은 이야기라서 사실인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렇대요. 아무래도 고소가 영향이 컸나 봐요. 언니 덕분이죠. 정말 고마워요. 무슨 언정이 네 용기 덕분이지. 그날 네가 날 불러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영 그들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야. 나야말로 고마워. 그래도 그들의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만약 그날 제가 언정씨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끼고 거리를 뒀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아마 하늘이 제게 준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그 기회를 한 번에 잡은 걸 보면 정말 이 사회에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나 봅니다. 그러니 다들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들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